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최근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에 맞춘 성적표를 내밀지 주목됩니다. S&P 500 기업들 중 10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70%가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협상해온 중요한 이슈는 시장 접근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합작 투자 사업이나 기술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이 합의를 중국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우신 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촉발한 중국 경기 둔화 여파가 미 제조업 전반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중장비 등 주요 업종의 대중 수출 기업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들 기업의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감 후 애플 실적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유가는 오늘 상승하면서 53달러 3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베네수엘라 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을 즉시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와 있던 터라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글로벌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의 원조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마감 후에 오늘 중요한 애플 실적이 발표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전후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이제 애플 실적 들어왔나요? 예, 애플 실적 한번 살펴보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조금 뒤에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속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애플의 CEO 팀 쿡이 워낙에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다우 지수는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3대 지수 중에 나 혼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S&P 500과 나스닥은 최근 이제 상승 피로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 관련 ETF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SCI 한국펀드 기준가는 오늘 0.3% 상승하면서 어제 우리장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했죠. 이를 후 반영하면서 0.49% 상승입니다. 63달러 23센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퍼스트트러스트 코리아 지수는 약간 반대의 상황으로 0.3%대 하락하면서 2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미국은 상한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내 계좌에 있던 100달러가 200달러가 됐다는 경우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특징주로는 먼저 온코사이트 하루 만에 223%가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타임 55% 그리고 에스티리어스 바이오 테라퓨틱스 38.89% 상승으로 오늘 특징주 세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세하고도 디테일하고도 정성 어린 글로벌 시황 김민지 앵커가 준비 중입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특히 오늘은 시간외 거래 상황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제일 먼저 AMD, 이베이의 실적 좋았고 시간외 거래 상승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 발표된 애플의 실적 역시 낮아진 눈높이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물론이고 매출 모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2% 전후의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시장에서는 4달러 17센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4달러 18센트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는 낮은 매출액이었지만 2일 팀쿡이 보낸 서한에 나온 그 매출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애플 최근 한 10번 정도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6번 정도 상승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는데요. 오늘장 역시 플러스로 시간의 거래 상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조용했던 애플의 주가 흐름 현재 강하다는 점, 전반적으로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현재 반응 상당히 좋다는 점 먼저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정규장에서 어떤 흐름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흐름들 보도록 하죠. 앞서 확인해 보셨던 대형 이벤트 애플 앞두고는 시장이 좀 조용했습니다. FOMC는 물론이고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까 여기에 대한 관망세가 뚜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3대 지수 혼주세로 출발한 가운데 다우만이 홀로 장중 내내 상승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전거래일 하락폭을 깊었던 산업재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선전해주면서 오늘장 소폭의 플러스를 다우는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지수를 보셨을 때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려감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거래일에 바로 이 시간 속보로 전해드렸죠. 화웨이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우신 장관이 화웨이 이슈와 미중 무역 갈등 그 협상 내용은 별개다. 그리고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점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조심스럽게 나스닥 지수와 같은 경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 기록이 됐는데요. 애플 조용하게 움직였지만 이후에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주를 일제히 2% 정도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좀 짓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만큼 AMD와 함께 현재 애플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IT주에 대한 시선이 변화될지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잠시 후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의 상황 보셨고요.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미국 무역 협상에 대한 부정론보다는 잘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업 실적도 좋아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범 유럽 지수가 0.51% 올랐고요. 독일 증시도 소폭이지만 상승, 프랑스 증시도 0.81% 올랐습니다. 플랜 B 표결을 앞둔 영국 주식시장이 1% 넘게 올랐다는 점 가장 특징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 발표가 된 상황이죠.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또 한 번 플랜 B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놓고 어떻게 우회 상향 진행될지 계속해서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표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23표 차로 이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죠. 자, 아시아 주식시장 일본 증시의 혼란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내수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후장 다시 한번 상승권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장중에 1.4%까지 밀렸습니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부양책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대형 인프라 투자를 승인했고 여기에다가 내수 부양책을 대규모로 또 한 번 중국 정부 쪽에서는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보험사들에게 주식과 채권을 더 매입하라 이렇게 압박을 또 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시장에 전달한 건데요. 그러나 플러스권까지 올라서지는 못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대만 가권지수 역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화웨이 이슈였는데요. 화웨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제히 반도체주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끌어내린 게 대만 증시의 특징적인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자, 신흥국 증시 보시죠. 인도 주식시장 역시 대규모 이벤트를 앞두고 조심스럽지만 아래쪽에서 크게 움직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18% 내렸고요. 베트남 증시가 동남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서는 가장 선전을 했는데 폭은 크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남미로 가보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양호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질 증시 소폭, 그리고 멕시코 증시도 소폭 상승권에 머물렀고요.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의 흐름이 특히 더 좋았습니다. 2% 넘게 뛰면서 거래 마감이 됐네요.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임 나오는 최근 흐름입니다.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0.07% 75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고요. 유가는 위로 쑥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반응 즉각적으로 나왔는데요. 원유 시장에서 WTI가 2.5%, 브렌트
WTI 역시 2.3% 동반 상승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금 보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꾸준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4월 말 오늘 또 한 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최고점까지 올라섰는데요. 상승폭은 0.5% 은도 동반 상승 흐름을 연출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거래 장 마감 후에 특히 더 바쁜 오늘입니다. 그러나 개장 전후로 해서 움직인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용 소장과 이어서 더 해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제 수요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바쁜 날입니다. 장 마감 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딱 1센트,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10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제 이로써 어쨌든 애플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 프라이스드 인, 그러니까 가격 반영이 됐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명목상으로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호조가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개장 전에 만약에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면 적어도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 마감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투자 의견 변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그 유명한 엔비디아 되겠습니다. 원래는 게임이나 3D 프로그램 같은 데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제조사로 출발을 했는데 요게 한때 비트코인 채굴 장비에 쓰인다는 그 관련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거의 비트코인 가격 따라서 천정부지로 한번 붕 떴다가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작년 초에 최고가가 280달러였으니까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난 셈인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예상치는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못 미치는 실적 실망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간 스탠리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출 뿐이지 완전히 기대감을 버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대신에 목표 주가는 220달러에서 148달러로 시원하게 깎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단기적 대응 관점이 필요하고 당분간은 좀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될 요소들이 엔비디아에 많이 남아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자,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보면 다 이 엔비디아 프로그램 다 깔려 있습니다. 100%. 휴대폰 업계의 퀄컴하고 비슷한 독보적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모간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게임용 GPU 부분이 예상보다 조금 더 도전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신에 고성능 컴퓨팅하고 클라우드에서의 약세는 곧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4.6%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모간 스탠리의 목표 주가가 148달러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여유는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캐터필라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건설 장비 회사이면서 한때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쓰이기로 했는데요. RBC 애널리스트 세스 웨버는 캐터필라의 투자 의견이었던 섹터 퍼폼은 유지를 하면서 목표가를 142달러에서 140달러로 살짝 내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126달러니까 역시 여유가 있는데요. 일단 캐터필라의 비용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주가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의 어떤 디레버리지 부동산 경향 때문에 건설 장비 수요에 대한 어떤 둔화 우려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터필라라는 기업 자체는 훌륭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 회계년도 EPS 주당 순이익 전망을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을 인정해도 좋은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건설 장비 중장 비주로 두산 인프라 코어 그리고 두산 밥캣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LED 대장주로 한국에 서울 반도체가 있다면 미국에는 바로 이 크리가 있습니다. 한때 역시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힘을 다 소진하면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국내 LED 제조사 서울 반도체하고 LG 이노텍 있죠. JMP증권에서는 아웃퍼폼을 마켓 퍼폼으로 조금 내려잡았고 목표가는 대신에 46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이제 목표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이게 공매도를 불러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리의 경우는 중국 LED 그리고 이 관련된 이 고휘도 사양의 어떤 이제 조명 장치 이런 것들의 어떤 경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승기를 확보했다. 그야말로 옥석 가리기에서 옥에 들었다는 얘기를 같이 덧붙였고요.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46달러는 좀 넘더라도
그걸 뭐 이제 목표가를 달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당분간은 저기는 이 목표가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밸류에이션상 타당하다. 이렇게 조금 독설을 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